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우케 173호. 와, 이걸 제가 173회나 했네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프로포즈라 하면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을 감동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슈퍼마리오의 동생 루이지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버설 스튜디오 닌텐도 월드에서 했던 한 커플의 프로포즈 영상이 화제인데요. 한번 보시죠. 프로포즈를 시작하는 남성, 여성은 감동, 주변에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리오가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루이지 얘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죠. 나중에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박수를 칩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은 듯한 루이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만. 마리오는 훈훈한데 루이지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야 누가 루이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향후 닌텐도 월드에서 프로포즈를 할 땐 루이지의 반응을 주목해보는 게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겠어요. 잠깐만요, 할 말 있으니까 잠깐 앉아보시죠. 어젯밤에 부대에선 차단된 뉴진스 직캠 보시던데 그런 거 사모님은 아세요? 르세라핌이야, 멍청한 놈. 그 이상한 동물 나오는 영상은 뭡니까? 동물농장.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우셨죠? 강아지가 주인을 6개월 만에 만났어. 자넨 눈물이 안 나나? 그걸 전부 혼자만 쪽쪽 빨아요? 혼자만 직캠 4K로 조지신다. 내가 링크 보냈는데 네가 일십했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안 뚫는 법 공유하면 무죄, 아니면 유죄고 사모님한테 바로 이릅니다. 있습니다. 대령실에 있는 아이돌 굿즈 사진은 따님한테 전송하고요. 도대체 뭘로 보안 다 뚫고 혼자만 재미 보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그래 풀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뭘로 보안을 뚫었습니까? 서브샤크 VPN. 잘 들어, 설명란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3개월 무료 혜택을 빠방하게 준다고. 나도 주간 김우케로 봤어. 오케이, 지금 봐라. 고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극찬을 받았던 주인공 톰 크루즈, 그리고 정말 많은 출연진들이 나왔었죠. 이 영화의 출연진들 단톡이 아직도 있다는데요. 톰이 여기에 없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밤 역을 맡았던 루이스 폴먼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톰은 이 영화 배우들과 지금까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진 않는다는데요. 톰이 단톡방이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크루들의 단톡방은 계속되고 있어요. 얘들이 짤을 막 올리는데 그걸로 톰형을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톰형에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주시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톰을 단톡에 초대하지 않고 톰도 들어오진 않지만 전화를 하면 받아는 준다는 훈훈하고 쓸쓸한 이야기였습니다. 뮤지션 잭 안토노프와 배우 마가렛 쿼리의 호화로운 결혼식이 미국 뉴저지주 롱비치 섬에서 거행됐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근처에서 아주 큰 낚시대회가 열려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무려 결혼식 하객이 잭 안토노프의 친구인 테일러 스위프트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테일러의 실물 느낌인가요? 네, 뭐 우리 동네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온다면 저라도 보고 싶겠습니다만 이건 온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수준. 그 결과 잭과 마가렛이 피로연을 할 몇몇 식당 주변엔 예상보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고 말았다죠. 매년 개최되는 낚시 대회에 참가한 낚시 애호가들은 다음 주말에 결혼식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불평하는 한편, 이 결혼식 때문에 몇몇 거리가 봉쇄되었고 주 경찰까지 파견되어 군중들을 관리한 걸 본 또 다른 현지 주민은 너무 특혜가 많은 거 아니냐 라며 분통을 터뜨렸네요. 끝으로 현지 주민들을 미치게 만든 비명을 느껴보시죠. 이러다 보니 또 하나의 소동이 벌어집니다. 테일러와 닮은 걸로 유명한 틱토커 애슐리 리치는 종종 테일러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너무 똑같은 나머지 테일러 본인도 우리 엄마가 너 나랑 닮았다더라 라는 댓글을 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는 이렇게 오열한 적이 있었죠. 그런 애슐리가 최근에 벌인 한 장난이 반감을 샀는데요. 셀럽의 하루를 주제로 한 쇼핑몰에 들어간 애슐리가 여러 경비원들에 둘러싸여 행진을 했고
애슐리를 테일러라고 여긴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불편했던 사람들은 역시 테일러 팬들이었겠죠. 테일러는 매일 이런 일에 대처해야 한다. 테일러가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건 위험한 협박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등등의 의견을 냈는데요. 얼마 전 마가렛 쿼리의 결혼식 때 난리가 났던 게 알려지면서 이걸 보고 일부러 기획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애슐리는 내가 테일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알겠나. 주말 결혼식 해프닝은 몰랐다. 그러나 테일러의 팬들은 테일러에 대한 독점욕이 너무 강하다 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지휘자 겸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의 정기영화 마에스트로를 찍고 있는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논란에 휩싸였죠. 얼마 전 공개된 마에스트로의 예고편을 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좀 다른 모습. 그렇습니다. 가짜 코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번스타인은 유대인인데 이 영화의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쿠퍼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배우이자 활동가인 트레이시 앤 오베르만은 쿠퍼가 가짜 코를 붙인 건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흑인 역을 하는 블랙페이스와 다를 게 뭐냐, 연기력만으로 번스타인을 재현할 수 없다면 그냥 유대계 배우를 썼어야지 라고 비판. 할리우드 리포터의 TV 비평주임 데니얼 핀버그도 이 가짜 코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었죠. 그러나 당사자인 가족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의 자녀들은 쿠퍼의 노력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속상하다며 우리 아버지도 쿠퍼의 연기를 좋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며 긍정하는 쪽이었죠. 요즘 정가의 현예는 뭐랄까요? 여전합니다. 아내 비앙카와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아내한테 옷을 잘 안 입히거나 잘 안 입힌 것처럼 보이게 입히죠. 본인은 오버사이즈 블랙 재킷에 티셔츠를 얼굴에 두르고 신발을 아예 신지 않는 스타일을 밀고 있죠. 참고로 두 사람 다 식은 올렸지만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혼인증명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속 댄서들에게 성추행으로 소송을 당한 리조의 후속 보도입니다. 이전 사건은 요 주간 기획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리조의 반격이 시작되나 봅니다. 네덜란드 바에서 바나나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 뒤 프랑스 파리의 토플리스 쇼를 보러 갔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됐다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리조의 변호사인 마티 싱어에 따르면 리조를 고소한 전직 댄서 3명은 투어를 위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토플리스 카바레쇼의 출연자들과 백스테이지에서 즐겁게 마시고 소란스럽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이 사진인 것이죠. 애초에 네덜란드 바나나 사건 이후에도 프랑스의 비슷한 쇼장에서 재밌게 웃고 떠들고 마셨으니 강요에 의해 쇼를 보러 갔다는 댄서들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댄서들은 파리 공연 몇 주 후 리조와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댄서 3명의 변호사 니마 라마니가 등판합니다. 물론 댄서들은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학대를 끝끝내 견딜 수 없어 소송을 걸었다고 반박하며 재판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네요. 한편 리조는 SNS에 복귀해 일본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디즈니의 실사판 인어공주의 특수효과 아티스트가 촬영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이 영화 제작사에 2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특수효과 아티스트 크리스틴 오버즈는 007 골든아이, 에일리언 등의 작품에 몸담았던 74세의 베테랑인데요. 크리스틴은 인어공주 해변 장면에서 작업 중 계단이 무너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손목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틴은 이 사고로 손목에 5개의 강철 핀을 꼽는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업무적으로도 지장이 크다고 합니다. 이 부서진 계단은 세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한 거라죠. 한편 피소된 제작사 샌드캐슬 피처스는 사고의 책임을 인정은 하지만 배상 액수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곧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부부는 이혼 보도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브리트니는 인스타로 심경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운 이혼 파티를 하는 한편 토플리스 차림으로 인스타에 비디오를 올렸죠. 샘은 브리트니가 집에서 남자 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는데요. 브리트니가 옷을 입지 않은 영상 촬영을 그 남자 직원에게 맡겼다는 점에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혼으로 착착 가고는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전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반려견 5마리의 양육권 합의가 끝났다죠. 샘은 도베르만 1마리를, 나머지는 브리트니가 키우게 된다네요. 두 사람은 현재 정식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입니다. 샘은 LA 시내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데 브리트니가 이 아파트 월세 $10,000씩을 내주고 있다네요. 브리트니 측은 이게 현명한 처사라고 판단 중이며 적절한 금액을 주고 깔끔하게 이혼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브리트니의 팀은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의료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1명과 브리트니를 케어하는 1명, 이렇게 총 2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브리트니가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거라죠. 다양한 비즈니스로 브리트니를 우울할 틈 없이 바쁘게 만들 계획도 짜고 있답니다. 두 사람이 벌인 가장 최근의 몸싸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런던 호텔방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다 브리트니가 뭔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커피 테이블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 꼬맸다고 하네요. 올해 10월 브리트니는 1,500만 달러에 계약한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과연 진흙탕 싸움이 될지 깔끔하게 합의하고 끝날지 지켜보시죠. 네, 뜨끈하게 사우나를 지지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모습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공지가 있는데요. 드디어 2주 동안 깎은 영상 오펜하이머 완전 분석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오펜하이머 재밌게 보신 분들께 추천드리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만 다셔도 원작 서적을 30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뷰 영상도 이벤트 기간을 연장했으니까요. 응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 필름보이즈에선 최근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 라이오니스 특수작전팀의 1화부터 7화까지의 다이제스트 영상을 오늘 오후 3시에 공개합니다. 이 영상에선 티빙 파라마운트 플러스 구독권을 20분께 드리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주간 김흑해 K였습니다.